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최은정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이 보험 저 보험 다 가입하기는 했는데 정작 부담스러워진 보험료 때문에 유지하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데 어떤 보험을 또 어떤 보장을 어떻게 줄여가야 되는 건지 도통 염두가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참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강진옥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실속 보장은 챙기면서 거품은 쏙 뺀 보험 리모델링법을 오늘 공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 누르시고 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내 보험도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전문가 1:1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이광희 전문가, 강진옥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저희가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희 남편 건데요. 예. 네, 저희 남편 52살이고요. 52살이요? 네네. 예. 저희 남편이 이제 고지혈증이 있어서. 예. 네, 유병자 보험에 가입했거든요. 예. 근데 혹시 이제 이 보험에 들어서 혹시 잘 들어있는지, 혹시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거 가입할 수 있는지, 어떤 것도 추가하면 되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하거든요. 유병자 보험은 언제 가입하신 거예요? 2016년. 작년에요. 네네. 그럼 이 보험이 하나 있으신 거예요? 지금 생명이 하나 있고 화재 하나 있고. 어떤 보험인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거요? 예. 가입하신 보험. 가입한 거. 저희가 미리 받아본 증권에 의하면 그 삼성화재에 간편하게 건강하게라는 보험이 하나 있으시고요. 이거 맞으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삼성생명의 또 간편가입 보장보험 요거 있는데. 네, 맞고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보험료 내고 계시는 거죠? 예. 이거는 부담스럽지는 않으시죠? 보험료는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예. 저 혹시 저희 남편이 이제 혹시 나이가 지금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더 보험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보장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네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52살 되신 남편분 보험을 문의를 하신 겁니다. 고지혈증으로 유병자 보험에 작년에 가입을 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전반적으로 보장이 어떤지, 보험료가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어떤 보장을 추가하면 좋을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이광희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남편분 보험 문의를 주셨는데요. 네네. 지금 사실 고지혈증밖에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네네. 보험을 꼭 유병자로 가입을 안 하셔도 됐을 텐데 어떻게 권유를 그래요? 받으셨었나요? 왜냐면 네. 권유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그냥 알아서. 예. 그리고 지금 실손보험이 없으신데 혹시 실손보험은 따로 없으신가요? 네, 실손은 없어요. 예. 지금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체중 관리라든가 이제 조절만 잘 하시면 완치도 되시고요. 유병자로 굳이 가입을 안 하셔도 좋은 게 건강체로 가입을 하셔서
TA 네. 심사를 그래서 전화 심사를 하셔서 그 과정을 이제 거치시면은 네. 실손보험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아, 지금 그래요? 보시면 네. 삼성화재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대 진단으로 가입이 돼 계세요. 암하고 네. 그다음에 뇌출혈 네네.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인데요. 네네. 3대 진단을 가입은 하시긴 하셨지만 네. 지금 우리가 일반 암에서 지금 뭐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 뭐 여러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회사 중에서도 몇 군데만 빼놓고는 남녀 생식기 있죠. 그러니까 남편분이니까 전립선 암에 속하겠죠. 지금 전립선 암이 빠진 암을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보험은요. 네. 이렇게 가입을 안 하셔도 충분히 일반암에 네. 전립선 암이 포함이 된 일반암으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을 5천만 원을 가입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에 가입이 되어 계신 암보험은 전립선 암을 만약에 5천 가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전립선 암은 1,000만 원도 보상을 못 받으세요. 그렇구나. 네네. 그런데 제가 지금 안내해드릴 보험은 10년 갱신이 아닌 20년 갱신으로서 지금은 네. 10년 갱신 주기로 계속 갱신이 되고 계시겠지만 제가 안내해드릴 이 보험 같은 경우는 20년 갱신으로 해서 그 갱신 주기가 길잖아요. 네네. 그렇다 그러면 보험료 부담금도 없으시고 그리고 일반암을 그대로 다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그리고 또 방법이 3대 진단 중에 뇌혈관이 있잖아요.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 지금 가입하신 그 뇌출혈 진단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장받기가 좀 힘드신 그런 진단비거든요. 그런데 뇌졸중 진단비라고 해서 우리가 뇌출혈을 포함하고 그리고 보장폭이 굉장히 넓은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근데 보통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방송을 보시면 본인이 어떤 진단을 이제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 가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네, 유병자 저도 쪽으로만 약간 이제 그런 가입을 생각을 하시는데 했어요. 지금 시청자님처럼요. 가입을 하시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건강체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방법. 네네. 그래서 지금 보험료도 사실 지금 10만 원 정도 내고 계신데요. 네네. 여기다가 저는 20년 갱신이긴 하지만 지금 실손보험이 없으셔서 네. 제가 이제 지금 플랜을 짜드린 게 실손보험의 3대 진단비, 네. 암보험, 그 다음에 뇌졸중 진단비, 그 다음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그리고 플러스 수술 특약을 제가 같이 넣어드렸고요. 네네. 네, 혹시 그리고 남편분이 운전을 하고 계신가요? 네. 예, 운전을 하시게 되면 지금 운전자 보험도 요즘에는 의무 특약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예. 제가 운전자 보험도 추가로 넣어드렸고요. 네. 사실은 지금 10년 갱신보다는 20년 갱신으로 하시는 게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하세요. 네, 10년으로 갱신으로 하시게 한다면은 52세시기 때문에 62세 한 번 더 갱신을 하시잖아요. 네. 예, 그렇다 그러면은 그때 보험료가 300% 이상이 오르세요. 네,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건데 20년 후에 갱신이 한 번 되시기 때문에 72세 한 번 갱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2세 안에는 보장을 다 받으시는 거죠. 네, 그리고 72세 때 한 번만 갱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시고요. 네. 재진단암이라고 해서 지금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에는 그 특약이 없으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추가로 넣어드린 것은 뭐냐면 암이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재발도 될 수가 있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속이 됐을 때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암 진단비를 제가 추가로 넣어드려서 보험료가 15만 원 정도시면 어떠세요? 나쁘지 않아요. 아, 괜찮으세요? 그래서 네네. 지금 제가 이제 안내해드린 거는 보장으로서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사실은 만기 환급 같은 경우는 없으세요. 그렇지만 15만 원에 대한 보장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비갱신으로 하신다고 하시면은 보험료는 한 45만 원 정도 나오세요. 네, 그래서 제가 20년 갱신으로 플랜을 짜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50세, 45세가 일단 넘으시면은 제가 볼 때는 20년 갱신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실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네요. 그리고 좀 네. 여유가 되시면 또 연금 또한 좀 미리 네. 준비를 하셔서 노후 준비를 좀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궁금하신 거 혹시 감사합니다. 있으세요?
네,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네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가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분 궁금증 풀어드렸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오늘은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보험 리모델링법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강진옥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실 때 그 설계해 주시는 분이 이것도 보장받고 저것도 보장받고 얼마를 보장받고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서 들으면 너무 좋지요. 진단금도 뭐 5,000원 가입하고 뭐 이렇게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 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30대나 40대 초반에도 비싼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게 오히려 40대나 50대가 됐을 때 허걱 이 보험료 너무 부담스러운데 라고 그때 부담스러워서 또는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저희가 상담 들어오거나 주변에서 보면 보험을 다 깨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보험업계에서 돌아다니는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 우연하게도 보험을 많이 가입하실 때는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가 희한하게도 보험을 깨는 순간 내가 어떤 질병이 생기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서 보험금을 받아야 돼. 즉 보험이 필요한 시점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저는 이미 다 보험을 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저희는 주변에서 아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가장 나에게 맞는 보험을 줄이면서 우리 보장에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이런 비법이라면 전수를 한번 해드리고 싶으니까 집중해서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세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자, 노후생활비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이 모자란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70%, 80%죠. 즉 은퇴자금으로 내가 준비했다고 생각했을 때 5억 이상을 준비하신 분이 정말 5%도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뭐 1, 2억 아니면 집 한 채. 그것도 집에 뭐가 있죠? 담보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보통 이제 학교를 교직원을 하셨던 분들 지금 50대가 넘으시거나 되신 분들은 은퇴하고 연금을 200만 원이 넘게 받으시지만 현재 교사분들도 40대 이하 되신 분들은 국민연금하고 비슷한 수준의 연금보험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을 내가 30년 동안 뭐 30만 원을 내놨어도 실제 내가 노후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두 부부가 살아가는 최저 비용이 우리가 한 200 정도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부족한데 더 안타까운 거 생활비도 부족한데 의료비, 그렇죠? 의료비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큰데 여기서 보시면 다 불만족인 거죠. 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거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 즉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여기 잘 보이시진 않겠는데 뭐냐면 가족, 친족들의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신다는 분이 34%가 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돈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 개인연금을 저축해서 노후자금을 쓰고 있다 하시는 분은 7%고요. 국민연금, 이제 공적연금이 22%인데 이것은 지금 50대 이후 은퇴하신 분들 중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이라든지 교직원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두 부부가 교사였거나 공무원이셨을 경우에는 월 한 500 정도까지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자, 노후생활비에 가장 큰 타격으로 의료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그 의료비가 공교롭게도 보험을
막 가입했을 때 초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말을 하죠? 나 이거 보장도 안 받는데 왜 이렇게 보험료를 내지? 대부분 요때 40대까지 대부분 요때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아시다시피 60대가 넘어가면 내가 의료비로 지출하는 것이 이렇게 급격해지는데 그때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있으면 내가 다 생활비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의료비 부담은 심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평균적으로 우리는 1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그러니까 의료비를 내고 있다면 노인 의료비는 3배, 300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활비에 얼마나 큰지 느낌이 오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즉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실손 의료비. 아마 시청자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아파도 다쳐도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는 게 실손 의료비고 100세까지 치료비를 해주는데 90%만 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의료비로 내고 나는 10%만 내는 거죠. 자, 이런 보험이 있는데, 자, 실손 의료비의 역사를 한번 제가 볼게요. 2009년 9월 이전에는 본인 부담금 100%였고요. 그 다음에 통원비도 뭐 그날 하루 내가 정형외과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뭐 어디를 다 갔을 경우에 문제는 그때 내가 들어간 총 하루 동안 의료비 중에서 약값도 다 포함해서 5천 원만 빼고 뭐 이 병원 저 병원 간 영수증을 다 모아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바뀌었거든요. 다 바뀌었어요. 자, 이때는 3년 갱신으로 2009년도 됐고요. 2013년도 4월에 이제 100%에서 여기 90% 또는 90하고 80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5년 4월에는 이제 1년 갱신으로 바뀌었고요. 비갱신 여기서 바뀌었죠. 90% 비급여도 80%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최근에 바로 지난 올해 4월 달에 바뀐 거를 한번 짚어볼게요. 입원비는 최대 5천만 원이 맞습니다. 한 동일한 질병 또는 동일한 상해에서.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보험에서 돈은 즉 급여는 보험금 우리 국민의료보험금에서 지원해주는 돈에서 10%가 자기 부담금이고요.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보험료를 조금 싸게 하는 대신에 20%까지 내가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A형과 B형, 우리가 얘기하는 표준형이나 선택형으로 하실 수 있고요. 비급여는 20%.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통원비가 많이 나빠졌죠. 자, 외래 통원비가 25만 원, 그다음에 처방 조제비가 5만 원을 가입을 하는데 문제는 25만 원을 할 때 이제 깎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고 요것도 누적 연 180회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역시 그러니까 만 원,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다 먼저 자기 부담금으로 공제를 하고 보험금을 주다 보니까 요즘은 옛날에 이때만 가입했어도요. 감기로 내가 병원에 가도 의료보험금,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바뀐 게 이제 도수 치료라고 하는 거죠. 비급여 도수, 체해 충격기, 증시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 통원비에서 이렇게 주던 것을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짜 환자들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실제로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요거를 연간 한도가 없던 것을 350만 원, 그 다음에 연에 50회로, 그러니까 180회를 받던 거를 50회로 줄어들이면서 여기도 자기 부담금이 30%나 2만 원 중에 큰 거를 받게 돼 있어요. 또 MRI 같은 거, 그 주사, MRI, 요거는 이제 그 영양주사 같은 거 필요로 했을 경우에도 여기도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 MRI도 3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금액을 다 다운시켜 놓고 한도를 지정을 했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실손 의료비에서 얼마나 내 보장을 받나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 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병원에 가시면 자기 부담금 즉 몇 쭉 하다 보면 거기에 본인 부담금이란 게 나오고요. 이 중에 이거는 급여가 되는 거야.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다 지급을 해주고 20% 정도 내 자기 부담금이 나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요거는 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해주지 않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의료비가 나오면 두 개를 합산해서 자 여기 자기 부담금이라고 나오죠. 네, 동네 병원 같은 경우 즉 1차 병원에 가면
일단 오늘 내가 외래를 다닌 곳에서 10,000원을 빼게 되고요. 조금 더 큰 데를 가게 되면 2차 종합병원 15,000원, 우리가 얘기하는 3차 대학병원 같은 데 가시면 외래로 헬스를 갈 때 한 번에 가면 20,000원을 빼고요. 더 안타까운 거 약제비를 8,000원을 빼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약값을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가서 병원에서 5개월치 뭐 3개월치 약을 받지 않는 이상은 저렇게 8,000원이 넘는 큰 약값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입해 놓으시고 나 이거 별로 보험이 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60대가 넘어갔을 때는 의료비가 엄청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특히 의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입원비입니다. 자, 입원비가 옛날에는 다 100%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90%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표준형은 내 부담금이 20%, 선택형은 10%. 보험료 차이는 당연히 많이 주니까 이게 조금 비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 질병 치료 우리가 보면 입원했을 경우에 보장 한도도 5,000이고 한 질병당 연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 선택형을 가입했는데 10%를 안 주고 내가 10%를 내가 부담을 하는데 그 10%가 200만 원이 넘었어요. 입원을 중요한 어떤 큰 병에 있어서 입원을 하셔갖고 그랬을 경우 200만 원이 초과하는 것들은 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형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부분은 입원하셨을 경우 200만 원만 전체 치료비 중에서 내가 200만 원까지는 못 받고 내가 큰 치료비가 들었다면 나머지는 다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인 의료비 얼마나 큰 부담이 병원에 가서 입원하시고 치료받으시고 하는 부분들에서 200만 원을 뺀 것을 다 보장해 준다면 지금 가입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거로 보시면 그러면 자, 이런 실손 의료비가 정말 비쌀까요? 실손 의료비요.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큰 손실을 주는 상품이에요. 그럼 보험회사에 손실을 준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맞습니다. 시청자님이나 저나 이 계약자, 보험을 가입한 사람에게는 매우 이익이 높은 상품이니까 어떻게 하죠? 꼭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손 의료비를 단독으로 실손 의료비만 내가 가입하겠다라고 하시면 생각보다 보험료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건 60세인데 이때 중요한 건 건강하셔야지 된다는 거고요. 실손 의료비가 건강하신 분들도 70세 전에는 가입이 되지 65세나 75세 사이, 그러니까 70세까지 가입하는 보험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65세까지만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니까 지금 혹시 나는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고 안 하고 계시고 또 나는 현재 건강에 이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65세가 넘기 전에 꼭 가입을 하시는데 비용 생각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필수 준비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가입을 할까 말까가 망설이는 게 아니라 바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은 제가 3대 진단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 암, 그 다음에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이게 실제로 사망 확률 1, 2, 3이에요. 그런데 허혈성 진단, 심근경색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아마 증권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네, 심근경색이 많고 허혈성 진단비는 거의 없고 금액이 작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허혈성 진단비는 심장질환의 100%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데 급성 심근경색은 19%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허혈성 심장질환은 40대가 넘어가면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 400만 원. 그런데 20대 정도 되면 2천만 원. 또 어린이 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도 다 가입할 수 있어요. 30대 되면 1,000만 원. 그러니까 나이별로 위험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 줄여놨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젊을 때 이런 보장을 100% 받을 수 있는 걸로 가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뇌혈관 질환도 아마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증권을 열어서 보시면 다 어떻게 돼 있죠? 뇌출혈로 돼 있어요. 그런데 뇌출혈은 여기 보시면 자, 전체가 100%가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뇌졸중이 77%예요. 자, 얘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은 얘를 다 주는 거고 뇌졸중은 뇌경색 이런 것까지 되고 뇌출혈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만약에 내가 뇌출혈을 가지고 있으면 뇌경색 또는 혈관이 잠깐 막혔을 경우, 터지지 않고 막혔을 경우에 보장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뇌졸중으로 내 증권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 제가 얘기하는 3대 진단비는 꼭 뇌졸중을 얘기한다는 거 명심하셔서 3개가 꼭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이 3대 진단비를 얼마나 가입하는 게 적절하냐. 뭐 많이 가입하면 좋겠지만 그가 많이 가입하다 보면 뭐죠? 보험료가 높아지죠. 그래서 그 3대 진단비를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라고 고민해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원인별로 보면 평균 지금 이거는 삼성생명에서 2016년 자료인데요. 암 치료비 3천만 원 정도 나왔고요. 심혈관 질환은 5천 정도 됐고요. 그다음 뇌혈관 질환도 5천이 넘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진단비가 아주 작게를 하도 얼마? 3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한 것, 즉 고해감 같은 경우도 이런 고급 치료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고급 치료는 의료보험에서 안 나오고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진단비를 받아서 이런 치료를 하면 건강하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단비는 아무리 못해도 3천 정도는 꼭 필요하다. 요거를 우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도대체 치료비로만 쓰는 거냐? 근데 생각보다 나는 치료비가, 왜냐하면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중증 그 질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만 본인 부담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암 같은 경우에도 3년에서 5년까지 그 10%만 내가 부담을 하고 전체가 국민의료보험공단에 해주는데, 자, 평균적인 6천 들어갔죠? 생존율이 이렇게 늘어났죠? 자, 발병률 증가하는데 저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실직이 92%예요. 자, 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직장을 다닐 수가 없고요. 그 대기업 정도 됐을 때 병가를 내고 1년 정도 쓸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에서 내가 다니고 있을 경우에 1년 정도 내가 병가를 내고 쉰다는 거 중소기업 자체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암 진단비 어떻게 쓰느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병원 치료비도 3천, 5천 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아까 그건 우리가 실손 의료비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가서 치료비만을 얘기하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대체 치료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다른 좋은 어떤 그 좋은 뭐 예를 들어서 산삼을 먹는다든지 뭔가 나에게 건강 보양식을 먹게 되거나 또는 다른 시술을 하게 될 경우에 들어가는 이 비용도 굉장히 높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직이죠.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 물론 내 자산이 넉넉해서 그걸로 다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빠듯하게 벌어서 저축하면서 사신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이 부분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진단비가 왜 3천만 원 이상은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으로 보시면 아까도 우리 이광희 전문가님이 방송으로 전화하시면서 설명을 했지만 최근에 암 재발률 생각보다 많이 늘어요.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이쪽 두경부암 같은 경우는 10도 쪽으로는 제가 보니까 주변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그 재발률이 늘어나더라고요. 5년 이내에 다시 좋아지셨다고 해서 우리가 막 좋아하고 뭐 치료하고 그러니까 쉬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바로 또 재발이 되더라고요. 유방암도 위암이 2.4 대장암 전염되죠. 폐암은 두경부암, 신장암 이런 식으로 내가 깨끗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전이 되거나 왜냐하면 임파선이나 이런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이율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내가 1차에서 암 진단금 3천 받았어요. 그래서 치료도 다 했고 내가 다 했어요. 근데 전이가 되면 또 나올 때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암이 한번 걸리셨던 분이 다시 보험을 가입하기가 쉽지 않고 요즘 간병보험이 나와 있지만 간병보험료도 비싸다는 거죠. 자, 그것도 5년이 넘어야 돼요. 5년이 넘어서 내가 완치 판정을 받아야 간병보험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암 재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관심 있게 준비를 해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대 진단비가 부족한데 저는 3천만 원, 일단 3대 진단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이미 한 1,000만 원 가지고 계시거나 2천만 원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추가로 한다면 여기 분명히 제가 뇌졸중입니다. 뇌출혈이 아닌 요걸로 1,000만 원, 그다음에 암 재진단 1,000만 원, 요거는 이제 일반 상해 1억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보면 후유장애 이렇게 넣어놓은 거는 여기에서는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이익이 안 남으니까 요 부분에서 보험에서 이거는 내가 사망할 확률은 사실 낮거든요. 상해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험회사의 어떤 이익 보전 차원이라서 이게 대부분 필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요 정도 내가 가입을 하는데 20대 남자 28,000원이고요. 여자 18,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60대 한번 볼까요? 6만 원이고요. 남자도 38,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뭐라고 그랬죠? 100세 20년 납이라고 그랬어요. 자, 모두가 똑같이 240회의 보험료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100세까지 뭐죠? 보장을 받아요. 그러면 28,000원을 240회 내는 보험료와 62,000원을 보험료로 내는 사람하고 얼마만큼 보험료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필요한 진단금을 받아서 또 내가 경제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보험료 납입을 끝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럼 수술비가 부족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수술비도 여기 일반 사망보험금이 2.9%로 올라가는 건데 여기는 이 보험사가 어쩔 수 없이 이 2대 질병, 여기 뇌출혈이 들어가 있는데 1,000만 원 들어가고 여기 질병 수술비 또 여기 나오죠. 70세까지 5종 수술까지 있는데 여기는 이 회사에서 70세 이후에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내가 수술비를 받아요. 보통 90세, 80세, 100세도 있지만 70세까지 받는데 5종 수술비 300만 원. 이거는 이제 암이나 뇌출혈, 뇌졸중 이런 것들 큰 수술을 하게 될 때 300만 원까지 받는데 남자 20세 2만 원이고요. 여자 12,000원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걸 비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남자 55,000원이고 여자 3만 원 60세 때 똑같이 20년 납. 자, 240회를 똑같이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 드시죠? 자, 지금 부모님들 연세가 이미 60대나 되셨던 분들은 준비가 잘 되셨으면 상관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준비를 더 하시지만 혹시 내 자녀가 20대나 30대인데 아직 보험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별로 안 들고 있는데 아이 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냥 무관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0대, 30대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거를 60대, 50대가 되면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꼭 부모님들께서 이 보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또 리모델링이 아니라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증권을 쫙 펴놓으시고 내가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자, 그 증권에서 특약만 빼실 수 있어요. 특약만.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 없는 보장만 전화를 하셔서 나 이 보장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 그 특약이 빠지면 보험료가 줄어들죠. 또 하나는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옛날 거 예를 들어서 예정일 확정금리가 3% 이상이신 분데 보험료가 종신보험은 비싸거든요. 그것도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감액 완납, 즉 얘가 1억을 받던 것을 한 3천이나 5천으로 줄이되 지금까지 낸 보험료로 보장을 딱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줄어들지만 80세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 그렇다면 그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줄이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1순위 의료 실비보험. 이거는 아무리 가정 경제가 어려우셔도 꼭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요거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제가 얘기하는 3대 진단비, 암 재진단비, 수술비 얘는 다 정액보장이고요. 중복으로 지급이 돼요. 2개, 3개 가입해서 1,000만 원짜리 3개 가입하면 3,000, 2,000짜리 3,000짜리 5,000 이게 다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 3,000만 원 이상은 꼭 준비를 하시고요. 재진단암, 뇌졸중 요거 꼭 확인하시고 수술집 준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보장 자산을 가지게 아니라 우리 집 가족 병력.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혈압이 높으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떤 분들이 보험 리모델링을 해서 증권을 딱 갖고 오면요. 뇌졸중이 하나도 없는, 뇌출혈만 하나 달랑 있다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CI를 가입을 하셔서 거기서 뇌졸중, 뇌출혈 이런 거 받는다고 거기에 보험을, 뇌졸중을 안 넣으신 분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CI에서의 중대한 뇌졸중이나 중대한 뇌출혈 같은 경우 심근경색은 장애가 동반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한 그런 내 가족 병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뭐 어머니나 또는 가족 중에 암이 있으시면 나도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어쨌든 일반인보다 2배, 3배 높으니까 꼭 가족 병력. 제가 계속 앞에 설명드렸죠. 어릴 때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어릴 때 가장 큰 좋은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보장도 내가 원하는 만큼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이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건강검진 받기 전에, 또는 내가 어디 병원을 좀 몸이 불편하면 병원 가기 전에 가입한 보험 증권을 싹 모아보시고 꼭 저희들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가려 하는데 내가 이 보장에 대한 준비가 돼 있습니까? 라고 확인해 주시면 정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보험을 많이 가입했는데 나하고 관계없는 보험만 갖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원하는 보험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즉 가입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은 보험료 부담이 한 사람 같은 경우 20만 원 했어요. 내 보험료 한 20만 원은 상관없지라고 했지만 남편 보험 20만 원, 애들 보험 20만 원 해갖고 80만 원을 만약에 보험료로 낸다. 아니 애들은 10만 원씩 넣었다고 했어요. 60만 원. 자, 300만 원 월급쟁이가 6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어떻겠어요? 네, 부담되죠. 그러면 결국 50대 됐을 때 깨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장이 중요하고 거기에 꼭 아프시기 전에 저희하고 꼭 상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내가 월 납입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순수 보장성은 내 납입보험료의 내 월급의 10%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워낙 보험료가 비싸져서 한 15%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수준, 즉 내가 계속 20년 동안 납입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서 보험을 다시 정리를 하시면 정말 가볍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보험료를 줄이는 경우가 저희가 많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담돼도 그냥 소갈이 하시면서 납입하지 마시고 꼭 리모델링 한번 받아보시고 그래서 보험료 줄이고 내 몸에 꼭 맞는 그런 보장 자산을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래너에는 강진옥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똑소리 나는 보험 리모델링법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강의와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 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텐데요.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527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제 딸은 21살이고요. 27세 만기인 어린이 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의에서 보니까 실손 의료비와 3대 진단비, 수술비는 꼭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어린이 보험에 실비가 없는데 정리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강준옥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마침 강의를 길게 하게 되었는데요. 네, 27세 만기를 끝나서 대부분 27세 만기면 그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되면 큰 보장을 길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특히 실손이 없다면 저는 만약 이게 27세 보장이지만 대부분 아마 납입은 끝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기 환급금이 있으시니까 그대로 유지하시더라도 또는 해약을 하셔도 괜찮아요. 해약을 하셔서라도 저는 실손 의료비 그다음에 100세까지 보장받는 진단비, 수술비 이런 부분들을 가입하시고 아까 제가 강조해드린 것처럼 허혈성 진단비나 뇌혈관 진단비를 꼭 챙겨서 가입을 하시면 오히려 길게 봤을 때 100세 보장으로 보면 가장 저렴한 보험을 크게 보장 자산을 늘릴 수 있어서 저는 과감하게 해지하시고 가입을 그러니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문자 또 하나 봐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4475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일하다가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하셨고요. 이광희 전문가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연골판 파열은요, 사실은 예후가 좋으신 상태라서 장애 등급은 받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보통 회사에서는 공상 처리를 아마 요구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안전하게 산재보험을 받으시는데 산재보험과 혹시 표준의료화 전에 가입하신 2009년 전에 가입하신 보험이라면 실손 의료비도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산재 처리를 받으시고 난 후에 실손 의료비 청구를 하시면 40% 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또 플러스 입원 일당이라던가 수술 특약도 따로 추가적으로 정액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요. 저는 산재 처리를 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휴유장애도 발생을 하실 수가 있고 치료가 끝나신 상태에서도 또 우리가 퇴원을 하시다가 우리가 이게 연골이기 때문에 척추가 이렇게 눌리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또 요양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산재 처리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한 또 휴업 손해라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상실했잖아요. 그런 상실 수익액을 같이 플러스해서 위로금으로 같이 합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자세히 봐드렸고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릴까요? 저는 직장 생활하는 34세 결혼 안 한 미혼인데요. 예. 제가 아는 언니가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가입한 보험이 한 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새로 해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돼서 제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한 개만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해서 추가적으로 또 뭐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좀 미리 전하고, 그리고 제가 한 9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내거든요, 한 달에. 네, 제가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는 더 낼 수 있는 형편이라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좀 알려주십사 하고 전화 드렸거든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요. 교보생명의 가족사랑 통합 CI 보험 이거 한 건 있으시던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2009년에 가입하셨고요. 네. 혹시 지금 건강검진 전이라고 하셨는데 걱정되는 질병 있으세요? 아니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해서
네, 궁금해서 예. 전화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네. 뒤에 강진옥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34살 되신 미혼 여자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험 전반적인 보장은 어떤지, 어떤 보장이 부족한지, 또 총 보험료를 한 15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유가 좀 있다. 어떤 보험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강진욱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강의 열심히 듣고 저한테 전화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 네.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 하기 전에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전화 주셨고 이미 주신 증권을 보니까 이미 이제 이게 CI지만 종신보험, CI가 종신보험이잖아요. 근데 이 종신보험은 최저 보증이 4%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옛날 높은 고금리에서 가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다른 보장들은 일반적이지만 여기서 보면 교보 수술 특약이 3년 갱신형이고 교보의 그 실손 의료비가 3년 갱신형으로 돼 있네요. 아, 네네. 그리고 이게 90% 보장을 받고 계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3년 갱신형이지만 아까 같이 최근에 가입한 것들은 도수 치료라든지 MRI 그다음에 이런 주사제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그대로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기서 조금 괜찮은 건 제 연금이도 나와요. 연 750만 원까지 80%인 경우에는 매년 700만 원씩 10년씩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여기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 즉 2대 질병이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 뇌졸중이 아니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암이 이게 지금 CI가 암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암은 조금만 깊어도 중대한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5천에 50% 2,500만 원을 암 진단비로 생각을 하셔서 암 특약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입하고 계신 것도 80세 보장으로 돼 있고 보험료가 왜 이렇게 싼가 봤더니 30년 납으로 돼 있으신데 저는 요 30년 납 나쁘지 않아요. 아마 가입하실 때가 한 25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그래서 20대 가입하시고 또 30년 납을 하다 보니까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시고 또 최저보증으로 주계약을 내가 만약에 안 타시고 나중에 내가 이것을 찾아 쓰신다고 하면 4%로 연봉률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저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여기에 지금 다 80세로 진단비가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대 진단비에 뇌졸중을 포함하는 것과 재진단, 아까 한 5, 6만 원 선에서는 추가로 하실 수 있다고 하셔서 이게 3대 진단비, 재진단, 암 진단비 요거 그다음에 요즘 그 있죠. 질병 후유 장애. 즉 요게 우리가 말하는 가성비가 높은 보장이거든요. 그런데 요게 아마 지금 2개의 보험사에서만 팔고 있는데 한 보험사도 6월 중에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특약까지 넣어서 했는데 한 5만 6천 원? 요 정도, 5만 5천 원 정도만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추가로 하시면 현재 지금 하고 계시는 실손 의료비하고 그래서 CI로 해서 가져가시면 요 주계약 5천에 대한 건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쓰셔도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추가로 한 5, 6만 원 선에서 5만 5천 원 정도? 요 전에서 이제 3대 진단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 것 같아요? 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언니가 가입을 해주실 때, 나름 그 생명보험사 쪽에서 어떤 중요한 특약들은 잘 넣어주신 것 같아요. 아, 네. 예, 시청자님. 저희 방송 시간이 다 돼서 상담 여기까지 진행할 텐데요. 혹시 추가적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방송 끝나고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그때 또 봐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보험 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상담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보험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